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작년에는 이제 숄더 조인트에서 이제 정상 소견, 소노의 정상 소견, 병적 소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지 말 아티팩트와 그 인젝션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아티팩트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아티팩트고, 또 이제 시험 문제에도 좀 많이 나오는 항상 그 단골로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죠. 먼저 아쿠스틱 섀도잉을 보시면은 쉽게 생각하면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티슈 임피던스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생각있는 건데요. 이게 저항 임피던스가 이제 초음파에 대한 이제 저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포머티브 칼시픽 텐디나이티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뒤쪽으로 이렇게 그림자지듯이 하이퍼 에코익한 소견을 보였는데 이게 아쿠스틱 섀도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포머티브 페이스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엑스레이상에서 경계가 뚜렷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뷰로 보면은 이렇게 아쿠아스틱 쉐도잉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엑스레이상에서 리소프티브 페이스 이렇게 좀 블러하게 보이는 리소프티브 페이스인 경우에는 손으로 봤을 때 뒤에 이제 아쿠아스틱 쉐도잉이 없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쿠아스틱 이네스먼트는 쉐도잉이랑 좀 반대 개념인데요. 이제 플루이드를 지날 때 초음파가 더 많이 지나가기 잘 지나가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허옇게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프라스피나투스 그 노치에 갱글리언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베슬도 보이고요. 그 뒤쪽으로 플루이드 뒤쪽으로 이네스먼트가 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스피레이션 했던 소견을 좀 보이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아티클라 사이드 파셜 시퀀스 로테이터 커브 테어, 그러니까 아티클라 사이드로 이렇게 파셜 테어가 있는 경우에 썬더 파인딩을 보시면은 이게 아티클라의 조인트의 플루이드가 차 있기 때문에 이게 뒤쪽으로 인핸스먼트가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쿠스틱 인핸스먼트라고 하고요. 아, 저기 스콥상에서 보면 이렇게 아티클라 사이드 파셜 테어가 이제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인트라텐디너스 파셜 테어 뒤에서 이제 콜라겐 세라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보시면은 인트라텐디너스 테어 조금 찾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조금 헤어 뒤쪽으로 인핸스먼트가 좀 되는 것을 보면서 좀 찾는 것도 또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버버레이션입니다. 리버버레이션은 특히 우리 이게 니들과 같이 그냥 스트롱한 파랄렐 리플렉터가 있을 때 프록시말 쪽이랑 디스탈 쪽에서 이렇게 초음파가 리플렉션 되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잔향이 생기는 걸 리버버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가장 위쪽에 있는 이 선이 그 니들이라는 걸 조금 명심을 하시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뒤로 리버버레이션 잔향이 생기는 걸 리버버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너스트로피인데요. 이게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에서 우리 티슈들이 매우 덴스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아티팩트인데 이렇게 초음파가 이 티슈에 들어가서 반사가 돼서 이 프로브에서 이제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인지를 못하고 이게 false positive 소견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롱헤드 바이셉스 텐던 같은 경우에 이걸 이제 그 초음파를 주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수직으로 들어가면 보이는데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컴플리트 헤어처럼 오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저 다이나믹 뷰로 보시면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건 보이다가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안 보이죠. 거기 이제 좀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애너스토피라고 합니다. 또 수프라스피나투스 텐던도 마찬가지인데요. 리포프렌트에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쭉 초음파가 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 각도가 맞지 않으면 이렇게 태어처럼 보이는 그 펄스 파스티브 소견이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뷰로 보시면은 그냥 수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 하이포 에쿠익하게 보이죠. 이거 밑에서 쭉 올려가지고 초음파 들어가는 방향이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건 이제 태어라고 오인을 하시면 안 되게 되는 거겠죠. 정리하면은 이제 아쿠아시틱 섀도잉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머티브 칼시픽 텐디나이티스에서는 보이지만 유서티브 소에서는 안 보인다. 아쿠아스틱 인핸스먼트는 더 잘 보이는 거. 특히 이제 플루이드는 갱글리언 시스트 등이 있을 때 아쿠아스틱 인핸스먼트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니들 들어갈 때 리버버레이션, 애너스트로피는 태어가 없는 부위에서 태어가 있는 것처럼 펄스 파스티브 오인하지 않고 항상 들어가는 각도를 티슈의 직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젝션 테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숄더 조인트에서 인젝션은 다음과 같은 구조물들에
인젝션을 할 수가 있고 인젝터 머티리얼은 뭐 스테로이드, 콜라겐, 프롤로테라피, PRP, PDRN, 힐환 등은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대정 추계 때 ICL인데요. 지금 없던 내용이 새로 그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견주관들 학술위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거든요.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내겠다는 얘기고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공 선생님들이 나가서 또 실제 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좀 개념을 알고 확실하게 지식을 쌓고 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 보시면은 우리가 대부분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인플라메이션 있는 경우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하면 통증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데 트리암시놀라와 덱사메타손 많이 쓰게 됩니다. 트리암시놀라가 덱사메타손의 그 이퀴벌런트 도수는 이게 40mg 대 7.5mg이고 보통 1cc의 트리암은 40mg 들어가 있고 덱사메타손 5에서 8mg이 들어가 있게 돼요. 한 앰플에. 보통 리도카인이랑 같이 섞어서 쓰게 되고요. 최소한 3개월 정도 간격, 적어도 6주 이상의 간격을 가지고 1년에 3회, 많아서 한 4회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겠고, 프리퀀타임 인젝션은 텐더 인절이나 콘드롤라이시스를 유발하겠고요. 또 이런 시스템의 컴플리케이션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약이지만 좀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좀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글레노유머럴 조인트 인젝션을 보시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히루안, 셀라인 등을 넣을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프로즌 숄더에서 많이 이제 글레노유머럴 조인트 인젝션 하겠죠. 이게 프로즌 숄더가 우리 숄더에 싸고 있는 캡슐의 패솔로지가 생기기 때문에 글레노유머럴 조인트 인젝션 놔주게 되는 거고요. 이종호 선수님, 지금 연결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안 들리시는 거죠? 네네, 안 들립니다. 네. 네, 아마 김종호 교수님이 연결이 조금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접속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자, 프로즌 숄더에서 인트라아티큘라, 서바크롬의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결론은 인트라아티큘라에 인젝션을 해주는 게 얼리 쇼텀 페인, 레이트 쇼텀 펑션에서 더 낫더라. 어, 결론적으로 인트라아티큘라만이, 그러니까 인트라아티큘라 코르티코스테로이드만이 쇼텀 페인 펑션을 좋게 하고 어디셔널하게 꼭 홈 엑서사이즈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야 미드텀 베너핏이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글레노히메랄 조인트 인젝션에 대한 어프로치는 안테리어로 넣을 수도 있고 포스테리어로 넣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이우진 교수님, 김현수 교수님 논문인데 안테리어 어프로치로 프로즌 숄더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했을 때 블라인드나 소노로 했을 때 클리니컬 아웃컴 차이는 없더라 이런 논문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겸용대 조철원 교수님 논문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프로즌 숄더에서 포스테리어로 블라인드로 놓고 소노가이디드로 했을 때 블라인드로 놓은 게 물론 어큐러시가 좀 떨어지지만 클리니컬 아웃컴 차이는 없더라 이런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보시면 우리 이게 CT XRV인데요. 스카퓰라 퓰레인이 앞으로 좀 누워 있기 때문에 안테리어 어프로치로 할 때는 조금 소노를 가지고 보는데 조금 어느 정도 좀 제약이 좀 있지만 이게 그 우리 안테리어 포탈 스코프로 볼 때 안테리어 포탈로 들어가는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좀 블라인드로도 조금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포스테로 어프로치를 할 땐 반면에 이게 거리가 먼 대신에 스카플라 플레인이 앞으로 놓여 있는 장점을 이용을 해서 인플레인으로 소노 그 테크닉을 이용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돌 때 어떤 게 좀 포스테리어가 조금 더 아픈지 그리고 또 소노가이디도 포스테리어로 하는 게 이제 편한데 소노가이디도 포스테리어 어프로치를 하는 것과 안테리어 블라인드로 하는 게 어떤 게 어크레시가 좀 높은지 아스로그램을 시행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조금 비교를 해보았고요. 안테리어 쪽으로는 21게이지 숏리드, 포스테리어 쪽으로는 21게이지 롱리드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안테리어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시행을 하였고, 포스테리어 쪽으로는 인플레이닝 테크닉으로 인젝션을 하였습니다. 소노 가이디드 인젝션을 하였고요.
결론을 보시면은 포스테럴 어프로치를 하는 게 조금 30분째까지 인젝션을 30분까지 조금 더 페인을 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페일러 레이스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좀 근데 특이할 만한 거는 안테리어 어프로치란 거는 모두 세는 게 서브코라코이드 스페이스로 세고 포스테리어 쪽으로는 서브 인프라스피너투스 쪽으로는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브코라코이드 스페이스에는 우리 그 프로즌 숄더의 메인 패솔로지인 RI 로테이터 인터벌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스티프니스 환자가 있으면 세더라도 이 로테이터 인터벌에 조금 영향을 주도록 안테리어 쪽으로 조금 어플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를 좀 진행을 하고 나서요. 그다음에 이제 펠로레이스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 네, 뭐 여러분들 좀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조금 BMI 조금 오베스 하신 분들에서 페일러레이트가 좀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시면 안테리어로 보시면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페인은 좀 덜하지만은 포스테리어는 그 인플레인 테크닉으로 소노가이디드로 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 프랙티스를 하실 때 좀 편한 쪽으로 골라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인젝션 머티리얼 중에 히루안이 있는데요. 그 어깨 쪽에서는 LG사에서 LG 케미컬에서 나오는 그 히루안 제제가 한 세 번까지 평생에 세 번까지 좀 놀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에비던스는 좀 많지는 않지만 그 프로즌 숄더에서 히로한만 놔주는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스테로이드랑 같이 놔주는 경우에서는 좀 프로즌 숄더에 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그 결과들을 가지고 프로즌 숄더에서 좀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하이드로 디스텐션 이게 벌루닝이라고도 하죠. 그 셀라인을 20cc 이상 넣어가지고 메카니컬하게 좀그 캡슐을 이제 디스텐션을 시켜주는 기법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좀 디베이트가 있었지만 최근 논문들은 스테로이드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좀 효과가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치료가 꼭 프로인쇼에서는 필요한데요. 그리고 이제 김현수 교수님 학회장 하실 때그 만든 공식 유튜브고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스트레칭이랑 근력 운동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ICL에도 나왔었습니다. 이게 아마 올해 전문 시험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 어떤 근거로 하는지 꼭 조금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서브아크로미아 인젝션인데요. 마찬가지로 워테리얼 코티코스테로이드 히루한 PDRN 등을 좀 넣을 수가 있겠는데 서브아크로미아 벌사 쪽에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경우에 좀 인젝션을 해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소견에서는 보통 이 서브아크로미아 벌사 이렇게 띵하게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인젝션을 해줘야 되게 되는데 버사가 인플라메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미디얼 쪽에서 이렇게 텐더 인절이 주지 않게 미디얼 쪽에서 이제 들어와서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게 이제 버사가 진하게 그냥 임핀지만 있는 경우에는 라테랄에서 들어오면서 둔각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다. 블라인드로 노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포스테리어 라테랄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아크로미온이 생긴 게 누워있는 각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주변 구조물 인절을 안 주고 들어간다고 저희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밑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 스프라를 뚫고 들어가는지 아니면 위에서 들어오면 이 팁에서 이게 스프라를 좀 인절을 주면서 인젝션을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브아크롬 인젝션을 할 때는 꼭 손을 좀 사용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 최근에 나오는 그 시스테마틱 논문에서도 소노가이디드로 코티코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는 게 클리니컬 아웃컴도 좋고 어큐레이션도 좋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바이셉스 그룹 인젝션인데요.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텐디노패시 좀 많이 생기죠. 이 위에 있는 코라코 휴메랄 리가먼, 아니 그 트랜스버스 휴메랄 리가먼트에 좀 인절이가 오면서 이게 인스테빌리티가 생기면서 이렇게 서블룩세이션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바이셉스 패솔로지가 있으면은 서브스캡에 패솔로지도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문제도 잘 나오죠. 그래서 바이셉스 인젝션 테크닉은 쇼다식스로 보면서 인플레인 테크닉으로 요 그 텐던 위에 텐더 시스 안에 있는 플루이드 이제 놔주게 되고요. AC 조인트 인젝션입니다. 그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AC 아스라이티스 오시는 경우도 있고 조금 심한 경우 디스탈 클라비클 오스테올라이시스가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AC 조인트에 텐더니스가 있고 어덕션 테스트,
하이퍼 익스텐션, 리지스티스 익스텐션 테스트, 오브라이언 테스트를 시행을 했을 때 이게 파지티브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AC 조인트 아스라이티스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AC 아스라이티스가 있는 경우 이쪽에다 이쪽 인젝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웃 오브 플레인이나 인플레인 테크닉 뭐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웃 오브 플레인 테크닉 조금 선호하고 있고 요 그루브 AC 조인트 안에 들어간 클라비클과 그루브 사이에 이 공간에다 좀 놔주게 되고 인플레인으로 들어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라테랄 쪽에서 클라비클 조금 팁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저너티브 트리트먼트인데요. 로테이터 컵 디지즈들 조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특히 이렇게 6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ESW 크로스오버 테라피는 텐디노패시에는 페인 릴리프에 좀 영향이 있지만 텐단 자체 리제너레이션을 된다는 아직 근거는 없습니다. PDR에는 동물 연구에서 몇 개가 좀 나와 있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콜라겐과 PRP. PRP도 지금 숄더 조인트에서 사용을 못하고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에 사용할 수 있고 허프 리페어를 하고 나서 조금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위주로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콜라겐이 우리 텐단에서는 타입 1 콜라겐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요.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의 대부분을 이제 우리 콜라겐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돼서 이뮤노제니시티를 줄인 아텔로 콜라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돼지의 타입 1 콜라겐에 텔로페타이드를 줄임으로써 이뮤노제니시티를 줄여서 우리 몸에 주입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많은 연구들이 다방면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성모병원 김현수 교수님 환자분들 대상으로 시행을 했던 논문인데요. 수프라스멘투스 인트라텐디스 파셜 테어 환자들 대상으로 아텔로 콜라겐 논군과 안 논군을 비교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인트라텐디너스 파셜테어 사이트로 확인을 하고 이쪽에다가 임플란트 테크닉으로 조금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그룹 여기 아텔로 콜라겐 1cc를 놔준 그룹에서 6개월 팔로우 했을 때 MRI에서 36.7%의 임프루먼트, 시그널 임프루먼트를 확인을 했었고 클리니컬 아웃컴도 좀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 중에 아셀룰라 더마 매트릭스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리 휴먼 더미스에는 타입 1 콜라겐 80%, 타입 3 콜라겐이 10%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디셀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뮤노제니시스를 줄여가지고 상품화를 시켰습니다. ADM의 이제 효과는 뭐 이런 뭐 호스트셀 인필트레이션, 리에피탈리제이션, 니오바스큘라리제이션, 파이브로블라스 프로리클레이션 등의 이런 효과가 있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 이제 대전 추계 때 올해 대전 추계 때 발표를 했었는데요. 아텔로 콜라겐 42명, ADM 35명 대상으로 비교를 해보았고요. 클리니컬 아웃컴 두 군 다 뭐 라스트 팔로우업에 좋아졌지만 두 군 간의 팔로우업 기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ADM도 이렇게 좋아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아텔로콜라겐 38%, ADM 한 34% 정도 인트라텐스 파셜 테어에서 좀 효과를 조금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ADM도 조금 같이 좀 쓰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프리오퍼러티브하게 보시면 이렇게 라지 사이즈 파셜 스티크 테어가 인스타틴 파셜 테어가 있는데 없어졌죠. 아텔로콜라겐 인젝션한 케이스고요. 다음은 ADM 인젝션하는 케이스고 인트라텐드너스 파셜 테어 보이고 6개월째 팔로우업을 했을 때 이게 조금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PRP인데요. PRP는 여러분들 인트레이닝에서도 이제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엘보에서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게 근거가 그로스 팩터 릴리즈입니다. 플라틸리 알파 그래뉼에 이제 그 그로스 팩터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스롬빈이 이미디어트한 릴리즈 그리고 콜라겐은 서스테인다 릴리즈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라테랄 에피콘딜라이티스에서 콜라겐하고 PRP를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게 류코사이트 리치 PRP, 류코사이트 푸어 PRP 개념이 있는데 요거 이제 원심 분리를 돌리게 되면은 위쪽에는 플라틸리 푸어 플라즈마가 되게 되고 이 밑에 쪽이 플라즈마 리치 플라즈마가 됩니다. 이 버피 코트에 류코사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포함해서 넣게 되면 류코사이트 리치 PRP 포함하지 않으면은 푸어 PRP가 되겠죠. 류코사이트 푸어 PRP 이게 인트레이닝 문제에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요거 이제 뭐 조금 여러분들 분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됐고
아텔로 콜라겐하고 PRP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PRP에서 결론적으로 6개월 이상에서 클리니컬 아웃컴이 조금 더 나았고 어, 저기 보시면은 텐던 리제너레이션 되는 율도 PRP가 56%, 아텔로 콜라겐 36%가 PRP가 조금 나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케이스고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PRP랑 콜라겐이랑 같이 좀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테어가 거의 풀 시퀀스 테어가 있으면 저는 수술을 했었는데 한번 놔주고 났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클리니컬 아웃컴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라테랄 에피콘들은 수술 안 하는 질환이구나 생각하고 콜라겐 PRP를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테이터 커프 디지즈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고요. 이게 내과에서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스테로이드보다는 낫다고는 돼 있지만은 셀라인하고 플라시보하고는 아직 베너핏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다고 돼 있지만은 이런 논문들도 있는데 인터스티셜 테어에서 PRP를 놨을 때 좀 시그널이 좀 좋아지더라 이런 논문들도 있어 확실히 텐던 테어에서 리제너티브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내과에서 좀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로테이터 커프 테어 이후에 그 수술 그 커프 리페어 이후에 PRP를 시행하는 경우는 지금 허가가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논문들이 그걸 근거를 뒷받침을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는 방법인데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소노가이디드 인젝션은 다음과 같은 부위들에다가 좀 시행을 할 수 있겠고 애너스트로피를 좀 주의해서 시행을 해야겠고요. 콜라겐이 우리 텐던의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에서 많은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보충제로서 세라피를 좀 사용할 수가 있겠고 PRP도 텐던 리제너레이션에 효과가 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메인 팩터는 그로스 팩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숄더 인젝션의 방법이라든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미테리얼들에 대해서 교과서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우리 김종훈 교수님이 많은 연구와 함께 여러분들 잘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우리 저기 많은 교수님들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뭐 주임 교수님 들어오셨습니까? 네, 우리 송현석 교수님, 지종훈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이상욱 교수님, 그리고 조성현 교수님까지 전주간절 많은 교수님들 참석해 주셨는데요. 혹시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교수님 지금 계시는지요? 송현석 교수님의 지종훈 교수님 혹시 좀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예, 예. 예, 예. 우리 저 김종호 교수님이 그 리저너티브 메디슨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고, 되게 개원가에서 그리고 오피스 레벨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많이 해오던 스테로이드 치료하고는 어떻게 병행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스테로이드는 적고 리저너티브 메디슨으로 바꿔야 되는 건지 조금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죠. 교수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프로즌 숄더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퍼스트 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스티프니스 있는 환자분들은 퍼스트 라인으로 그 스테로이드를 좀 쓰고 있고요. 어, 텐디노패시나 파셜 시크니스 테어 그리고 이제 풀 시크니스 테어 환자들 중에서도 수술을 하지 않는 케이스에서 페인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파셜 시크니스 테어에서도 그래서 강의 내용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제 버살 사이드랑 그 아티큘라 사이드 파셜 시크니스 테어가 있을 때에는 조금 인트라텐디너스 테어 있을 때보다는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버살 사이드에서는 많이 조금 확률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인트라텐디너스 테어가 있는 경우에는 일단 텐던의 아니, 그 숄더 조인트 페인을 릴리프를 시켜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콜라겐 인젝션을 하면서 리제너티브 그 세라피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티큘라 사이드 하고 버살 사이드는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률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원, 네, 김종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초음파 아티팩트가 항상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아나이소이토트로피 파샬 시크니 스테어 때 상당히 좀 많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예, 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일단 소노 기계가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 소노를 바꾼 지가 지금 얼마 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전하고 후하고 보이는 해상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확실히 어큐러시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아너스트로피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숄더 조인트가 워낙에 둥글둥글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게 아티팩트거든요. 그래서 롱액시스로도 보고 숏액시스, 그러니까 롱기튜디널 트랜스버스 이렇게 봐가면서 각도를 여러 방향으로 봐가면서 여기가 테어가 있는데 딱 한 단면에서만 테어를 판정해버리지 않고 다각도로 좀 보면서 이곳에 테어가 있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질문이 오늘 좀 많이 들어와서 요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4년차 권건우 선생님, 공부하다가 지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까 그 얘기하실 때 바이셉스 텐디노패스가 있을 때 인젝션을 보통 하는데, 이때 이제 서브스텝 손상이 있는 분들이 좀 같이 동반이 된다. 이때도 주로 스테로이드를 쓰냐, 아니면은 혹시 다른, 인젝션을 고려를 합니까?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공건 선생님 저희 파트 돌 때도 되게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시험 공부하시면서도 좀 질문이 좀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서브스캡 손상이 있는 분들 확인이 되면은 그쪽 부위도 좀 해결을 해야겠죠. 스테로이드 인젝션 자체가 물론 이제 많이 놓게 되면은 텐던 인저리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좀 어큐트하게 페인이 생긴 경우 뭐 한두 번 정도는 인플라메이션 좀 낮추는데도 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숄더전트에 페인이 있으면 일단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써보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서브스캡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프라스피나투스에서 이제 그 아티큘란 사이드냐 버살 사이드냐 인트라텐디너스 사이트에 이제 파셜 테어에 좀 달아서 성공률이 좀 달랐지만 그걸 좀 고려해서 똑같이 콜라겐을 인젝션을 좀 고려를 할 수가 있겠고 PRP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아직 네카에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효 기술로 조금 에비던스가 더 쌓여야 시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네. 올스타 들었어요. 강의파 들었고. 교수님, 뭐, 교수님 혹시 뭐, 좀 우리 아니 짤막하게, 뭐 채팅에서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하나 더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예. 2년째 우리 백재윤 선생님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프로즌 숄더에서 앞쪽으로 들어갈 거냐, 인젝션 할 때 뒤쪽으로 들어갈 거냐 하는 건데, 김종훈 교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앞으로 접근을 할 때 혹시 이게 좀 페일해서 세더라도 이게 로키터 인터벌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PRP 인젝션을 할 때 컵 케어의 모양, 그 형태에 따라서 효과에 혹시 좀 차이가 있습니까? 뭐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예, 예, 좀 답변 좀 예, 백재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 백재현 선생님 질문 감사합니다. 1번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고요. 이게 서브코라코이드 스페이스로 이제 세게 되면 그쪽에 로테이터 인터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영향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안테리 쪽에다 놓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PRP는 아직 우리 그 컨저버티브 케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콜라겐으로 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셜 테크니스 테어에서도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김한수 교수님 그 논문도 처음에 스터디 디자인 하셨을 때 그 내셨던 이제 아이디어가 포켓 모양으로 있으면 이게 그 약물을 머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인트라텐디너스 테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거고 지금 이제 뭐 데이터를 조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은 순서는 인트라텐디너스 그 다음에 아티큘라 그 다음에 버살사이드 대어 순서로 확률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우리 이상욱 교수님이나 김영석 교수님 처음부터 계속 같이 계셨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좀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코멘트보다 우리가 포존 숄드가 있을 때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많이 하는데요. 혹시 김종호 교수님은
당뇨가 있을 때 어떻게 처치를 하는지 쓰신다고 하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지 한번 질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김양수 교수님 논문이 있는데요. 이게 당뇨 환자들에서 보통 우리가 쓰는 아까 말씀드린 트리암시놀론 40mg 논군과 20mg을 좀 논군을 봤을 때 20mg을 절반 용량으로 논군해서 클리니컬 아웃컴은 조금 비슷하지만 쇼텀하게 그 스테로이드 놓고 나면 이제 당이 조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경향이 조금 적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신 바가 있으셔서 조금 용량을 적게 쓰고 있고 스테로이드를 조금 여러 번 사용하지 이제 못하는 경우에는 저는 이제 휘로안을 조금 대체해서 좀 쓰고 있고 스트레칭 엑서사이즈 도수 치료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PRP가 효과가 좋다는 논문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조금 빨리 승인이 좀 돼서 PRP가 좀 승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종호 선생님, 희루아는 몇 번까지 줄 수 있나요? 예,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보험 청구 사항에서는 세 번까지 이제 보험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쓰려면 이제 환자한테 얘기하고 비급여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는 이제 사실은 레트럴 콘딜라이티스 아직도 지금 수술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김종도 교수님 보여주셨던 그 PRP하고 콜라겐 같이 이렇게 주입하시면서, 많이 좋아진 사진 보고,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비수술적인 방법 많이 좀 공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혹시 주 교수님 그래요. 말씀, 예. 예. 제가 여기 시간이 항상 다른 회의랑 겹치기도 하고 이래서 잘 못 오는데 항상 와보면은 박일중 우리 위원장님 열심히 이 집담회 잘 이끌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오늘 강의는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아주 도움이 많이 된 강의예요. 제 주제도 그렇고. 우리 수술도 중요하지만 실제 프랙티스에서 인젝션이나 여러 이제 그 비급여 포함해서 시술을 많이 하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고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정은 선생님도 창업도 하고 열심히 우리 견주간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CMC를 대표해서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벌써 올해 다 지나가서 아마 오늘 마지막 그건 아니지만 우리 거의 연말 이제 정리하는 시기라서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레지던 선생님들은 우리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님들이 준비해서 하는 강의 굉장히 이 귀한 강의예요. 그냥 흘겨 듣지 마시고 하나라도 얻어 가서 아침에 이게 힘들게 시간 냈는데 여러분들 그 실력 향상에 좀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종호 교수님은 나중에 한번 특이한 톡쏘시기 바랍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2024년도로 넘어가고요. 또 수국 파트, 인천정모병원 여기 계시는 이상욱 교수님께서 준비하시겠습니다.